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작물을 이해하는데,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작물을 했고요. 기호로 작물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기호로 작물의 개념에 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다 했고요. 기호로 작물이 뭐죠? 레크레이션 크롭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죠? 사람에 따라서 심신의 안정과 휴양을 위한 작물이다 하는 개념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거 근데 영어로 날려서 나니까 적다가 막 못 적고 하는데, 자, 굳이 써야 돼? 이제 알아볼 수 있겠나요? 자, 레크레이션 크롭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자, 이건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절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은 담배 안 피우지 아무도? 그죠? 타바코 안 한다 했다. 그죠? 안 한다 했으니까 공부를 하기가 참 민망한데, 어쨌든 학술적으로는 알아야 되겠다. 전통적으로 보면 가장 오래된 작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합니다. 담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랍니다. 그죠? 이렇게 자라고 뿌리가 이렇게 내리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잎이 요렇게 달립니다. 잎이 아주 크죠? 그죠? 길이가 한 30, 25 이렇게 하고 폭이 한 10cm 정도로 이렇게 돼서 미드리버가 요렇게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화분과다, 벽과다 하는 생각이 딱 들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크게 3등분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종자는 아주 눈에 보일락 말락하는 극소립종이라고 한다, 그죠? 극소립종. 극소립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다. 그러면 담배 종자, 자, 그 전에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는데 맨 처음에 하는 게 뭘 하죠? 파종을 하죠, 그죠? 파종을 하면 어떠한 특정 조건에 의해서 뭘 한다? 제미네이션, 발화를 하죠. 발화를 한 이후에는 뭐 한다? 시드링이 스프라우팅 하죠. 출현을 하겠죠. 출현한 이후에는 뭐 한다? 자라겠죠, 그죠? 그로잉. 자라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란다는 개념은 키와 또는 무게, 볼륨이 커진다, 부피가. 이걸 자란다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자라나는데 기본적으로 자라는 것을 vegetative growth stage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ripening stage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영양 생장기라고 하고, 이것을 생식 생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란다는 개념을 보면. 자, 기본적으로 다 옳고 갑니다. 그럼 지금 뭐 하다 지금 담배 씨 얘기하다가 여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종자가 극소립 아주 작은 종자인데, 우리가 파종을 할 때 파종 깊이는 얼마를 내요? 파종 깊이. 시딩 뎁스가 얼마나? 그렇죠. 종자 크기의 2 내지 3배, 2 times죠. 2 to 3 times. 2, 3배 정도 한다, 그죠? 그러면 담배 종자가 1mm 밖에 안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2mm, 3mm 파종할 수 있나요? 없지? 현실적으로, 기계적으로 불가하잖아. 손으로 한다면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을 하려고 하면 불가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극소립종 담배, 상추, 이런 애들은, 도라지도 마찬가지. 이런 애들은 극소립종이라서 복토를 덮어주는 것을 복토라 하죠. 종자를 파종하고 흙을 덮는 것을 복토라 하죠. 그죠? 복토를 안 한다 이 말이죠. 됐죠? 파종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토양이, 내 땅이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주죠. 자, 벼 같은 경우에는 물이 있는 조건에서도 잘 자라죠, 그죠?
소위 담수 재배를 하죠, 그죠? 뭐 벼, 연 이런 애들은 물이 있는 소위 담수 조건에서 잘 자란다. 그 왜 그럴까? 뿌리 속에 뭐가 있다. 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지만 이렇게 채널이 있죠. 공기 채널이, 공기가 통할 수 있는 채널들이 다 있다고. 그래서 위에서 흡수한 산소가 이 뿌리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탕 속에서도 연이 그렇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나리도 있죠. 미나리 이런 애들은 다 위에서 잎에서 흡수한 산소를 줄기를 통해서, 잎을 통해서 줄기를 통해서 어디로 간다? 뿌리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흙탕 속에서도 자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반 우리 보리, 밀, 호밀, 기리, 그 다음에 콩, 옥수수 이런 애들은 뭐 한다? 물속에서 못 자라요. 왜? 이 통기강이란 게 공기가 통하는 이 줄기가 줄기강자입니다. 통기강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차이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뿌리가 물속에 잠기면 안 되니까 어떻게 뭘 만든다? 요렇게 높은 부분을 만든다. 요렇게. 그래서 요게 높게 되는 부분, 요걸 뭘 한다? 두둑이라고, 요 낮은 부분을 고랑이라 하죠, 그죠? 그래서 요 합쳐서 뭘 한다? 두둑과 고랑을 일항이라고 한다. 어떤 재배학 책에는 보면 두둑을 일항이라 한다 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과거에 그런 책들이 있어요. 요 합쳐서 일항이라 하는 겁니다. 요 위를 두둑, 아래를 고랑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걸 합쳐서 일항이라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형성되면은 이 담수 재배가 가능한 벼, 연, 미나리 이런 애들은 이게 고랑 쪽에 심어도 되지만 보리, 밀, 호밀, 콩, 해바라기 이런 애들은 뭐 상추, 시금치 뭐 이런 애들은 어디다? 이 두둑에 다 심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야 어떻게 된다? 비가 왔을 때 이 고랑 쪽으로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 뿌리는 물에 잠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 여기 핵심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극소립종인 담배라든지 상추 또 도라지 같은 이런 애들은 이렇게 이제 두둑이 심긴 심는데 이렇게 이제 흙 입자를 쇠토를 하는 거죠. 쇠토. 이 쇠토라는 건 흙덩어리를 깬다 이 말입니다. 흙덩어리를 잘게 부순다. 이 쇠토. 쌍시어 씨가 잠깐 쇠토. 쌍시어 같기도 하고 나중에 찾아보기 바랍니다. 쇠토. 보자. 이게 하나네. 그냥 셔터입니다. 어쨌든, 영어로 하면 셔터링이라고. SHATTERING, 셔터링. 소일 셔터링이라고 그러죠. 토양을 깬다, 셔터링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렇게, 입자가 아주 미세하게, 뭐, 미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2mm, 3mm 정도로 이렇게 끼어졌다. 그러면 종자를 파종할 때는 어떻게 한다? 시딩은 그냥 흩어서 뿌린다. 흩어 뿌림. 이걸 스캐터링, SCATTERING, 스캐터링이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줄지어 심는다. 이걸 조파라 하죠, 그죠? 흩어 뿌리는 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하면 흩어질 산자 써서 산파, 그죠? 셔터링하고 스캐터링이라고, 조파는 R로 W 써서 로 시딩, 이렇게 말하죠, 그죠? 조파를 하느냐, 산파를 하느냐 했을 때 특징이 다 있죠. 조파를 하면 어떻습니까? 줄을 쫙 지어서 심기 때문에 보기도 좋고 잡초 방제에 유리하다. 흩어 뿌리면 어떻습니까? 파종하기가 쉽죠. 그냥 이렇게 흩치면 되니까. 나중에 잡초가 중간중간에 나면은 하나씩 뽑아줘야 된다. 어려움이 있다. 그죠? 제초제를 쓰는 경우는 또 예외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내가 이제 두둑에 파종을 했다. 그래서 이제 파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콩이나 또는 해바라기, 옥수수 같은 중대립종 종자가 이렇게 큰 것들이 만약에 흙을 덮어주지 않고 소위 복토를 하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되죠? 발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발화, 시딩, 파종을 해서
발화를 하는데, 제미네이션을 하는데 조건이 뭐냐? 어떤 조건이 주어져야 발화를 하죠? 여기 이제 내적, 인터널하고 외적 조건이 있다. 내적으로는 종자가 충실해야 되겠죠, 그죠? 그죠? 충실해야 되잖아. 종자가 제대로 안 됐네. 이거 발화를 못 하잖아, 그죠? 충실해야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제대로 성숙이 돼야 된다. 이 말은 성숙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발화 억제 물질이 없어야 된다, 그죠? 발화 저해 물질, 억제 물질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게 우리가 호르몬적으로 보면 ABA라고 하는 애죠, 그죠? 에버시식 엑시드. 이 ABA라는 물질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 에설렌, C2H4죠? 에설렌. 이 물질들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이 종자 발화에 갖춰야 될 내적 조건이다. 종자 자체 이게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발화하는 내적 조건은 다 갖추었다. 이 물질들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외적 조건은 뭐냐? 외적 조건은 우리가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요. 첫째는 뭐예요? 온도가 봄이 되었다. 또는 가을이 되었다. 발화하기에 적정한 온도가 되어 줘야 된다. 온도. 그 다음 뭐예요? 수분이죠. 바짝 말라있는 종자가 발화 못하죠. 그죠? 곰팡이도 못 자라고, 세균도 못 자랍니다. 수분이 공급돼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산소가 공급돼 줘야 된다. 템퍼, 워터, 옥시전. 요거 세 조건이 공급이 되어 줘야 된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담배, 그 다음에 도라지, 이런 애들은 뭐 한다? 극소립종이기 때문에 빛을 안 받으면 발화를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로 하는 이런 애들은 발화성 종자다 해서 광이, 빛이 있어야 된다. 소위 라이트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빛이 없으면 발화를 못하는 종자들이 있다. 이거는 극소립종 애들에 해당하는 얘기다. 그러면 이제 발화까지 했죠, 그죠? 자, 발화하고 어떻게 보면 스프라우팅하고 같은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토양 속에 이렇게 파종을 해놓으면 여기서 발화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하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럼 여기 딱 뚫고 이렇게 지면을 뚫고 나와야 돼. 그걸 우리말로는 있어 보이는 말로 출현이라고 해요. 출현. 뭐가 인공위성이 아니고 뭐이고 UFO가 출현했다. 그죠? 그 전혀 모임에 안 나온 친구가 출현했다. 그건 표현이 맞나? 어쨌든 그걸 이제 이머징, EMERING, 이머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프라우팅은 어떻게 보면 저미네이션하고 같은 말로 쓰이기도 하고요. 이머징, 출현은 이렇게 땅 위로 올라오는 것을 출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그로잉, 자라는 거죠. 자, 종자에서 이렇게 발화를 해서 이렇게 초잎이 나오고 이렇게 자라죠, 그죠? 화분과는 이렇게 자라갑니다.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그죠? 지금 얘기할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 화분과죠, 그죠? 화분과의 특징. 처음에 나는 뿌리는 종자에서 나온다 해서 종분이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크라운처럼 해서 왕관처럼 생겼다 크라운룻이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뿌리가 이렇게 머리털처럼 산발한 것처럼 나온다, 그죠? 예. 여기에 이제 전형적인 화분과의 특징이고요. 그런데 이제 화분과의 반대라고 하기는 뭐하고, 크게 나누면 다른 쪽이 뭐죠? 독과죠? 독과는 이렇게 콩이라고 가정하면, 파종을 하면 여기 어떤 형태로 합니까? 여기가 무한대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죠? 떡잎이 한 개, 두 개. 그래서 쌍이다 해서 쌍떡잎 식물이다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쌍떡잎이 나오고, 본엽이 요렇게 3개짜리가 나오고, 그 다음 또 3개, 그 다음 또 3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가지를 또 치죠. 요렇게, 또 요렇게, 가는 거죠. 요게 이제 콩과다. 콩과, 요거는 화분과.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용어를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화분과는 벼화자를 써서 벼과라 하고, 이 콩과는 콩과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콩두자를 써서 요거는 벼 화자니까 한자어로 표현하면은 벼과를 화분과를 하고 이 콩과를 콩두자를 써서 두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요렇게 차이가 있다. 근데 지금 담배를 얘기하다가 기호의 작물에서 여기까지 왔다. 그죠? 그러면 기호의 작물에서 담배를 이제 발화를 돼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꽃이 피고 나중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우리가 필요하는 게 뭐예요? 담배는. 담배 모르나? 안 피워서 모르지. 담배 피울 때 그 담배 안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 타는 거, 향 나는 거. 그게 뭐예요? 담배 조직에서 보면. 잎입니다, 잎. 그죠? 그럼 잎이 맨 처음에 나는 것은 아래에 있는 거, 흙토자를 써서 토엽이라 그러고, 그 위에 있는 것은 중엽이라 그러고, 위에 있는 것은 하늘, 천자를 따서 천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가장 양질의 그 잎은 어디에 있느냐? 이 중엽이 돼. 중간에. 5 내지 6번째 시작해서 10번째까지. 이거 15개, 16개 정도 잎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요 수준으로 보면 그러하다. 그래서 고급 담배는 이러하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질소질 또는 카리가 얼마나 들어있느냐, 그거는 이제 다음 문제고, 1차적으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기호의 작물 첫 번째다. 가장 많이 전통적으로 오래됐기 때문에 먼저 담배를 얘기해서 좀 거시기 합니다만 그 다음 두 번째, 전통적으로 보면은 차 있죠. 차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차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녹차일 거예요. 그죠? 녹차, 그린티죠. 녹차인데, 녹차는 오늘 사실 날이 이렇게 안 추웠으면 우리 학교 투어를 하려고 했어. 응? 실제, 근데 너무 추워.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상황 봐서 따뜻해지면 언제든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요 뒤에 있어. 여러분 시간 나면 요 보여. 그래서 녹차원 구경을 하는데, 녹차는 어때요? 녹차 차 종자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내 유튜브 올려놓은 거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그 다음 꽃은 요렇게 하얗게 이렇게 피잖아. 어쨌든 요렇게 되는데, 요걸 이제 심어 놓으면 얘가 이제 발화를 해서 요렇게 나무로 자라죠. 요렇게 잎이 이제 이렇게 달린다. 근데 말입니다, 봄이 딱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요게 잎이 딱 두 개가 새 혀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 그게 이제 우리가 일명 새작이라 그래요. 요게 가장 고급 녹차로 불립니다. 그래서 좀 예민한 분들, 녹차 매니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 중에 이 녹차에 이거 나중에 늦게 나오는 잎들이 있어요. 이런 잎들은 어떻게 수확하냐면, 이건 전부 손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작으니까 손으로 탁탁 이렇게 수확하는데, 이거는 뭐 기계가 요렇게 생긴 칼날이 딱 있어. 쭉 지나가면서 이 가지까지 가지 일부까지 쫙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합니까? 그거 가서 처음에 부피가 볼륨이 크잖아. 그 유통을 하고, 그리고 또 곰팡이가 안 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수분을 없애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말린다.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드라잉을 시키는데 가장 핵심이 수분을 제거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이 가마솥을 이제 이용한 거죠. 가마솥을 이렇게 이용해서 여기다 불을 이제 떼죠. 떼면서 여기 이제 녹차를 이 잎을 이렇게 넣고 막 이렇게 막 덮어주는 거지. 왜냐, 안 덮어주면 한쪽이 타버리니까. 그래서 막 덮어서 수분을 일단 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명 덕금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새작 같은 경우는 아주 비싸고 좋아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나중에 나온 잎, 이거는 컬러가 그리니스가 녹색 정도가 아주 진해요. 녹색이 진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많다? 질소가 많다 이 말이죠. 조용해버려.
자, 질소가 우리가 잎이 녹색을 띠는 이유가 왜 녹색을 띠냐부터 한번 추적해 볼까요? 자, 그러면 봅니다. 우리가 비료로 질소를 주기도 하고 공기 중에 몇 프로? 78%가 이 질소죠, 그죠? N2 상태로 78%가 존재를 한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질소를 우리가 비료로 주거나 아니면 과거에는 똥오줌으로 배설한 것을 가축 분유를 이렇게 또 퇴비하고 유기물하고 섞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서 주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 질소는 요 상태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마그네슘이라는 애가 있다, 그죠? 마그네슘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뭐예요? 지금 질소를 이렇게 잡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질소하고 마그네슘 비는 4대 1이죠, 그죠? 그럼 질소 3엔 마그네슘은 1만 필요한 거예요. 뭐 하는데? 이게 이제 엽록소, 소위 클로로필 구성하는데 가장 핵심이다, 그죠? 그 클로로필은 엽록소라고, 엽록소가 모여있는 그 세포, 식물 세포에서 그걸 클로로플라스트하고 엽록체라고 얘기하죠, 그죠? 20개에서 40개 정도 통상적으로 있잖아, 클로로필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피톨링이 이제 탄소가 쭉 연결되어 있는 거. 요게 뭐냐? 엽록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광합성 배울 때 명반응, 암반응, 크리스테하고 다 배웠죠, 그죠?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식물이 녹색을 많이 띈다는 것은 이 질소가 많다는 얘기죠. 엽록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질소 비료를 많이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맛이 좋겠다, 없겠다? 녹차에서는 이 질소 함량이 많으면 잎색이 짙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녹차의 매니아들은 늦게 딴 잎은 안 좋아해. 뭐? 아까 새 혀처럼 생긴 거. 요걸 좋아한다. 빨리 나온 거. 4월달 또는 5월달 초에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나온 거. 이걸 새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늦게 나온 거 일반 그 차 있잖아요. 그거보다 가격이 5배, 10배 이렇게 비쌉니다. 이게 기요르 작물의 특징이죠. 그럼 기요르 작물은 아까 얘기했잖아. 기요르 작물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러나 먹으면은 심신 안정과 또 휴양을 취할 수 있다. 또는 요즘은 이게 또 부각이 되고 있죠. 왜 부각이 되고 있냐? 요즘 다 심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레크레이션 클럽이 더 발전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매일 마시는 게 뭐예요? 요즘 커피를 매일 마시잖아, 거의. 어떤 사람들은 석잔, 넉 잔도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독된 사람들. 어쨌든, 녹차는 이렇다. 그런데 말입니다. 녹차를 여기까지 가고 말 거냐? 아니더라. 자, 1차적으로 우리가 득금차를 만들었죠. 건조시켜가지고. 그럼 요 말려가지고, 패킹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포장해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초록인 상태로 따서 이제 하는 경우. 자, 요 가기 전에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할게요. 여기서 아까 얘기할 때 질소가 가장 많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비료의 3요소 뭐예요? NPK죠? 질소, 인산, 칼이. 그 다음에 뭐죠? 칼슘이죠? 그 다음 마그네슘. 요 마그네슘이 여기에 클로로필, 엽록소 안에 가장 빼대 역할 가운데 있는 게다, 그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잎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가장자리 바깥쪽에 아주 진한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 이 변색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색깔이 갈변, 황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질소가 부족하다 하면 전체적으로 이 색깔이 연해지는 거예요. 갈변, 황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걸 꼭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비료의 3요소. 우리가 작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원소를 필수 원소로 에센셜 엘리먼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량 원소라 했다, 그죠? 그러면 촌에서 스피커로, 그죠? 이장님이 가마 타고 온다 얘기했죠, 그죠? 촌 스피커, CHONSP, CA, 칼슘, 마그네슘, 요게 비료의 다량 원소인데 이 중에서 5대 원소, 3대 원소는
NPK, 비료의 3요소라고 하죠. 3대 원소, NPK이고, 4원소는, 네 번째는 칼슘. 칼슘은 석회, 소석회 들어봤죠? 이게 산성 토양을 중화하는데 쓰인다. 이것은 그러면 특징이 알칼리성을 띈다. 이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고토라고 얘기합니다. 5번째 원소닥이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미량 원소는 뭐가 있었나요? 북영구라는 애가 철이 들어서 막 몰아간다. 그러면 붕소, 염소, 구리, 철, 망간, 몰리브덴, 아연, 요게 7개죠. 여기 미량 원소. 아주 소량, 적게 필요하지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필수 원소에, 미량 원소에 포함되는 7가지 원소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되죠? 자, 그러면 녹차는 녹차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자, 1차적으로 녹차 1차 녹차 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걸 그냥 녹차로 하기에는 조금 그렇더라. 그래서 조금 더 가공을 해보면 어떨까?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발효. 발효는 영어로 fermentation이죠. fermentation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발효를 시키는 여러 가지 뭐 유산균을 넣기도 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이게 없어서 자연 발효. 그러니까 은근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보관을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서 그걸 발효라고 했어요. 그럼 반쯤 발효를 하니까 여기에 이제 약간 색깔이 붉으스름하게 되더라. 이게 홍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니 색깔이 왜 붉은색으로 되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업을 제대로 들었으면 바로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발효 시키니까 얘가 왜 붉은색이 되지? 완전히 붉은 게 아니고 붉으스름하게 변한다. 왜? Why? 지금까지 설명 다 했어. 사실은 여러분들이 융복합이 지금 안 되고 있어. 아주 심플하게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단순 지식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전부 조합을 해야 돼. 내가 뭐 설명했어요? 지금 시즌이 어떤 시즌이다? 엄마 아버지를 보면 어떤 시즌이에요? 지금 가을에 뭐 하기 좋은 시즌? 그렇지. 단풍 구경하기 좋은 시즌이잖아. 지금 그죠? 뭐 대답이 없네. 별로 관심이 없다 이 말이지. 여러분들 안 간다고. 엄마 아버지 단풍 가시게끔 도와드려. 집에 가서 이번 주말에 가서 우리 교수님이 그러는데 이번 주하고 다다음 주쯤에 단풍 시즌이라 하는데 엄마 아버지 단풍 구경 안 갔어요? 물어봐. 그럼 뭐 그러나 가야 되겠네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과학적으로 뭔가 생각을 해야지. 단순하게 뭐 엄마 아버지 뭐 구경 가니까 왜 발효를 시키니까 붉은색이 날까? 잎에서 초록색이었는데 왜 그럴까? 왜 단풍색이 붉을까? 또는 그 블루 컬러를 띨까? 남색 왜 띨까? 이거 내가 말 안 하겠어. 답을 여러분들이 해야 오늘 수업을 마쳐. 이거 여러분들이 답을 한 명이라도 못하면 오늘 수업 안 끝나. 나는 계속 설명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홍차를 만들었죠. 그 다음 홍차를 만드니까 홍차가 맛이 조금 괜찮아. 약간 단맛이 조금 느껴져. 근데 이걸 조금 더 그러면 놔두보면 어떨까? 그 완전 발효를 하는 거죠. 완전 발효. 이게 일명 보이차. 이 원래 보이차는 중국의 이제 보이 지방에서 생산되는 잎이 아주 큰 차예요. 우리 하동이라든지 보성, 제주 설록원에 있는 그런 차 잎보다는 10배, 20배 큰 거예요. 키도 뭐 3m, 4m까지 큰. 예. 그래서 이거는 완전 발효한 건데 중국에서는 원래 이제 아주 좋은 차는 40년에서 60년 정도 발효시키는 황제에게 진상하는 차예요.
그래서 황제 황자를 딱 직인을 딱 찍어 놓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한 팩에 4천만 원, 5천만 원 합니다. 뭐 반응도 없네. 와라는 반응도 없고 그냥 뭐 아직 졸리는 거야? 어떻게 여러분들이 안 졸릴까? 자, 어쨌든 이게 이제 녹차가 하나지만 초록색에서 약간 이제 붉은색을 띠는 반발효차에서 그 다음에 완전 발효된 보이차까지 갔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보이차가 그럼 효과가 뭘까? 그 왜 중국에 이게 완전 발효차가 발달했을까? 영국에는 왜 홍차가 반발효차가 발달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 강물에 있습니다. 강물. 이 좀 표현이 이게 유튜브 나오면 전 세계 방송이 돼서 내가 조금 뭔가 수위를 낮춰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중학교 때 영어 배울 때 그 강 나올 때 템저강이라고 나오죠. 템저강 나오잖아. 그럼 우리 생각 속에는 템저강이 정말 예쁘고 아름답고 물이 깨끗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과거에는 그랬지. 근데 사실은 오염 정도가 좀 있어.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한다. 그런 물을 이제 주로 이제 먹었잖아. 먹다 보니까 결국은 뭐, 그냥 먹으니까 문제가 되더라고. 근데 끓여서 마시니까 이게 녹차, 뭔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녹차 잎이 거기에 있는 중금속이라든지 약간 좀 거시기한 물질들을 흡수를 한 거야. 그 필터링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차를 마시니까 일단 끓이니까 균은 죽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던 부유물, 조금 거시기한 물질들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발효차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개발한 게 16차, 주로코차 하고 나오죠. 그럼 우리는 또 그 16보다 더 높은 거 17차 해서 나오고 뭐 하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이 차 산업에서 유래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산업이랑 가공 산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 발효 보이차 가면 중국 가면은 이쪽에 똑같은 물건 놔두고 여기는 3,000원, 여기는 5,000원, 저기 8,000원 하죠. 네, 처음에 가면은 10만원 부르는데 그냥 가면 5만원, 3만원까지 내려오죠. 그죠? 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체계화가 안 돼요. 이거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딱 정찰제지만은 이 노점상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스템 체계화가 돼야 된다. 가격이 균일해야 된다. 여러 가지 사정은 있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녹차가 흘러가는 방향이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말입니다. 아까 이제 홍차는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완전 발효차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카테킨 성분이라고 해서 약간 떫은 맛, 탄닌 여러분들 들어봤죠? 떫은 감이 있는 카테킨 성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고분자 화합물이에요. 그냥 우리가 잎을 뭐 끓여가지고 섭취를 하면 아무 섭취가 효능이 없어. 그냥 약간 떫다 하는 걸로 끝나는데 이걸 발효를 시키면 고분자가 저분자로 깨지면서 뭔가 하고 바인딩을 하려고 해요. 그게 뭐하고 결합하느냐? 지방하고 결합, 지방하고 결합해요. 그럼 지방 우리 뱃속에 또 장 속에 또는 혈관 속에 지방이 있으면 어때요? 얘하고 결합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결합하니까 뱃살이 되겠죠? 그럼 뱃살 되니까 어때요? 지방이 빠지니까 뱃살이 빠지고 첫째. 그죠? 뱃살 빠진다 생각 딱 드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보이쳐가지고 내 다이어트제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이 딱 들죠? 그죠? 안 들어? 들죠? 예, 네, 그게 산업화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 정도는 기본이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체형에 맞게끔 얼마만큼, 얼마나 효과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복부 비만이냐, 아니면 전체 비만이냐, 아니면 하체 비만이냐, 뭐 장기 비만이냐 정도에 따라서 복용량과 방법,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총체적으로 다스리면 최고 좋고 그냥 차로 계속 마시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 단점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하지만 내가 지금 장점만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산업화 한다 이 말. 그러면 야, 그러면 문제가 있다 했는데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카테킨 성분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응가할 때 변비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변비. 그죠? 그러면은 이 카테킨이 지방하고 결합해서 복부 지방 제거하고 좋다 했는데 변비면 다시 또 문제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러면 변비가 안 걸리게끔 얼마만큼 먹어야 된다, 아니면 거기에 어떤 성분을 또 넣으면은 뭐 하겠다, 배변이 잘 되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산업이에요. 스마트하게 해가야 된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배우면서 그런 생각을 하라고. 지금까지 내가 아까 이 녹차에서 아직 솔루션을 안 내린 게 하나 있죠. 단풍이 왜 단풍이 되는가? 왜 보라색 또는 붉은색 단풍이 정말 아름답게 지나가면 와, 아름답다 할까? 내 설명 들으면서 답을 내려야지. 설명할 수 있는 학생. 오, 박수. 그랬지. 뭐, 비거 프라우드. 그래, 좋았어. 그까지 좋았어. 엽록사가 파괴됐다. 그럼 파괴되면, 그래서 파괴되어서 어떻게 되는데? 잎이 떨어지는 것은 뜰기가 형성돼서 떨어진다. 좋았어. 그런데 나무에 잎이 달려있는 상태로 단풍이 들잖아. 그 엽록사가 파괴됐다 얘기했잖아. 그럼 과학적으로 사이언티피컬리 뭔가 익스플레인을 해야지. 엽록사가 파괴됐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눈에 왜 그게 파괴되면 붉게 보라색으로 보이는가 하는 얘기예요. 엽록소가 파괴되고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아지게 그래, 좋았어.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아진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럼 안토시아닌이 그럼 뭐 붉은색이냐? 아니면 뭐 보라색이냐? 하는 거지. 일반적인 과학적인 거는 얘기를 잘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죠?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결과를 두고 이걸 해석을 해 나가는 데서 흥미를 찾는 거잖아. 그죠? 그럼 정확히 이제 설명을 좀 해볼까? 자, 이제 관광차를 빌려서 엄마 아버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관광 여행을 가신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리가 아파서 관광 여행 못 가시잖아. 그죠? 그럼 맨날 노인정에 앉아서 뭐 합니까? 노인정에 앉아서 그냥 앉아서도 누워 계셔. 노인정에 그나마 가면 다행이야. 어디 갑니까? 요양원, 요양보호소, 요양병원 정도 갈 정도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척의 건강을 첫째 지키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 거기까지 가보자고. 우선에 여기까지 가기 전에 우선에 할 거 하자고. 그럼 why? 잎이 단풍이 드느냐? 우리가 볼 수 있는 색깔이 몇 개예요? 통상 일반적으로 레드에서 빨주노초, 파남, 보라색, 블루까지 7개의 색깔을 우리가 보죠,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조합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지만, 근데 잎이 있으면 여기 이제 엽록체가 있겠죠? 세포 속에 식물 세포는 이렇게 생겼다 했잖아. 바깥에 세포벽이 있고 안쪽에 세포막이 있잖아요, 그죠? 영어로 하면 셀 월이고 셀 멤브레인. 이 멤브레인 속에는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핵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청소하는 기관 에포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광합성하는 엽록체가 있고 그 속에 엽록소가 있다 했잖아요. 그 엽록소의 기본이 이렇게 되고 마그네슘이 있다. 그러면 가을이 되니까 질소가 부족해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 깨지지. 그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안토시아닌이 형성되겠지. 그러면 색깔을 내는 거지. 그게 뭐다? 우리가 초록색을 볼 수 있는 것은 잎을 통해서 잎이 초록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잎색이 원래 초록색이 아니에요. 근데 이 속에는 레드부터 시작해
블루까지 다양한 색깔이 있은 거예요. 있었는데 이 햇빛이 태양에서 오는 빛이 가시광선, 우리가 비주얼라이트, 가시광선이 반사시키거나 투과되어서 초록색은 투과되기 때문에 광합성이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파괴가 된 거야. 정분이 많아지고 파괴가 되니까 어때요? 우리 눈에 빨간색부터 블루까지 그린을 제외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록달록 아주 예쁘게 이제 보이는 거지. 식물 자체로 보면, 나무 잎으로 보면 생명을 다한 거야. 이제 끝났어. 낙엽이 이제 뜰기가 형성돼서 낙엽이 되어서 부식이 되어서 이제 그림이 되는 단계야. 어떻게 보면 아주 우울한 시기야. 우리 사람으로 보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 있는 시기가 우리 눈에는 아름답게 보일 뿐인 거예요. 웃기지 않나요? 식물은 생명을 다해서 끝이 나가는데 우리 사람은 그걸 예쁘다고 와 단풍 구경 가자 하고 있어. 그게 아름다워. 더 심한 말로 표현하면은 우산 장사하고 남아식 장사가 있었어. 비 오는 날 와 우산 장사는 환호성을 지르는데 남학신 장사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치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인간만사 세옹지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은 좋은 일이 있다. 그래서 일희일비 하지 마라. 세상 살아가는데 무조건 좋으면 돼. 좋은 일이 있으면 좋고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웃고 즐겁게 살아가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안 가시게끔 여러분들이 건강을 주는 드리는 첫걸음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건강 강의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안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웃게 해드리는 겁니다. 가장 첫째가 뭐예요? 요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전화를 자주 하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 한마디씩이라도 준비해가지고 하면 그게 효도예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뭐 효도하는 그거 아니에요. 나이 들면 돈 필요 없어. 어디 쓰게? 병원 가는 데밖에 안 써. 그럼 병원 안 가게 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웃음 박수, 웃음을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다. 자, 이제 단풍 얘기까지 다 끝났다. 그죠?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러면 녹차까지 했는데 이제 담배 녹차 했다. 그 다음 또 해야 될 게 지난번에 커피를 안 마신다 해서는 커피를 강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는 건 좋은데 강의 안 하는 건 좋은데 문제가 있어. 이게 학문을 우리가 말 그대로 사이언스를 하는데 내가 담배를 안 피우고 커피를 안 마신다고 안 배울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소비가 가장 많은 커피에 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합니다. 커피는 로부스타를 비롯해서 세종이 지금 가장 많이 재배가 되고 있다 했죠.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생산되는 데는 원래는 원산지가 사실은 두 군데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아까 이제 아프리카 쪽 얘기했죠. 그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쪽하고 이 남아메리카 멕시코 이쪽 아래쪽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지금은 가장 이제 우량의 커피가 생산되는 게 베트남, 라오스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가공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아마도 마케팅 유통하고도 관계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커피는 그렇게 재배가 되고 있고, 커피는 원래 이제 콩가입니다. 잎이 이렇게 달리면 원래는 붉은색의 이제 커피가 원두가 생산돼요. 그러면 익어가면서 이제 색깔이 변색이 되는 거죠. 변색이 되는데 우리가 먹는 것은 이렇게 약간 좀 진하게 붉은 상태로 수확을 하면 됩니다. 지나고 나면 후숙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생으로는 못 가져 들어오죠. 우리가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움직일 때 기내에 가지고 탑승하면 안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폭발물이라든지 나이프 이런 거 안 되잖아. 그죠?
안 되고 이게 과일 같은 거 생으로 된 거 종자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차적으로 가공 건조를 시켜서 이렇게 shipping해서 보내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먹는 것은 요 원두를 해서 가지고 건조를 완전히 시켜 가지고 여러분들 그 바리스타 자격증이라고 들어봤죠? 예, 바리스타 자격증 가면 요거 몇 도시에서 얼마만큼 어떤 재료를 이디오피아 원산이다, 뭐 라오스 원산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얼마만큼 몇 도시에서 볶았을 때 향이 가장 좋고 안 좋고 요걸 가지고 사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루악이라는 커피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일반 나무에서 이제 그 채집을 하는 게 아니고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사양고양이라는 애가 있어. 고양이인데 사양고양이가 있어요. 얘가 먹고 배설한 그 시기에 보니까 이게 커피가 있은 거야.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냄새가 향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뭐 합니까? 이걸 딱 보니까 맛이 냄새가 너무 좋으니까 이걸 가지고 씻어서 또 커피를 볶아 가지고 해보니까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잔에 5만 원씩 하고 엄청 비쌉니다. 이게 일명 루악 커피입니다. 사양 고양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욕심이 끝이 없죠. 그럼 사양 고양이를 한테 계속 먹이는 거야. 그게 사양 고양이 뭐 이럴 때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인간의 이 탐욕이라는 게 이 동물을 학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아니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그러면 이 사양 고양이에서 체내에서 뭐 유액이든 하여튼 분비하는 물질이 뭘까? 그죠? 그 물질을 우리는 차단하면 되잖아. 그 물질을 차단해서 내추럴하게 하면 더 좋지만 내추럴하게 안 된다면 어떻게 한다? 뭐 합성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인체에 해가 없게끔 해서 이 시드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요걸 발효할 요 물질을 갖고 발효를 시킨다는 거죠. 발효를 시키면 뭐 한다? 이게 이제 향이 아주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워서 굽는 게 아니고 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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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아서 이제 커피를 가루를 내서 소비자분에게 공급을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한다. 그러면 이 물질들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여러분들이 천연물 화학이라든지 기초화학에서는 안 다루지만 조금 가면은 아주 다양한 천연 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그 향도 있고. 그 여러분들 요까지 가면은 향수 여러분들 향수 때문에 전쟁 난 거 여러분들 들었나요? 처음 들어? 향수 때문에 유럽하고 인도하고 이쪽에 전쟁이 난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 향수가 무서운 거예요. 뭐 향료, 향신료, 후추 있죠. 그 전쟁도 있고 그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화장품 하는 화장품 회사들은 향 있잖아요. 향. 이 향 하나를 가지고 완전히 독점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만큼 엄청난 시장이에요. 그 향료 시장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고 커피까지 요 정도까지 기호로 작물 하고 일단 기호로 작물은 여기까지 합니다. 근데 다음에 지금 사료 작물하고 좀 더 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건의사항